팬데믹 전 연 4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던 크로아티아에 다시 한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보복 여행 심리와 직항 노선이 최근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보이는 건데요.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크로아티아 한인 자영업자들도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유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중심가입니다. 한때 40만 명 육박하다 팬데믹 이후 뚝 끊겼던 한국인 관광객도 도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8% 증가했고 숙박 관광객 수도 34% 늘어난 상황.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동안 억눌렸던 보복여행 심리와 함께 지난 2019년 이후 끊겼던 인천과 자그레브 간 직항 항공 노선이 재개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접근성이 되게 좋아져서 온 이유도 있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바다나 산 아니면 시티 관광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었는데 그게 크로아티아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가지고 크로아티아에 여행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그 코로나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질 않아서 2019년보다 관광객 수는 한 체감적으로 20에서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었다라고 느꼈는데, 현재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코로나 이전에 한 80에서 90% 정도의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조금은 견디기 쉬워졌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관광업계가 주로 유럽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성수기인 여름철 바닷가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에 반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봄이나 가을에 찾아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정부는 양국 관광업계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Događanja poput ovog foruma uvelike pridonose razvoju gospodarske suradnje između dvije zemlje, Hrvatske i Koreje, ali isto tako i turističke suradnje, kao i poboljšanje suradnje u svim segmentima. 관광을 통해서 양 국민 간의 여러 문화 교류라든가 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로 또 양국 간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함에 따라서 크로아티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반기고 있고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팬데믹을 거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크로아티아 관광업계. 한국인 관광객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인 자영업자는 물론 크로아티아 관광업계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YTN월드 김유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과 프랑스 화가 20여 명이 서로의 경험과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한불 문화교류센터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대중문화에 국한됐던 두 나라 간 교류가 다양한 예술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하나 리포터가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상 위로 두 나라 시작품이 새겨졌습니다. 동양 예술을 대표하는 붓에 서양 아크릴 물감을 재료로 삼은 독특한 화법의 기능 보유자, 정창기 화백의 시서화입니다. 프랑스 국기도 삼색이고 우리나라 국기도 삼색이더라고. 내가 독창적으로 그렇게 삼색을 생각하고 삼색 위에다가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Je suis ravie, je ne savais pas qu'on était si proches. Je suis entourée de gens vraiment intéressants. 이번 전시는 두 나라 사이 체계적인 문화교류를 돕기 위해 시작된 한불 문화교류센터 출범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말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교류센터는 한국과 프랑스 시인협회가 꾸준히 교류해오며 맺은 결실입니다. 두 나라 시인협회는 교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상대국 시 60여 편을 번역해 출판했고 지난 3월엔 한국 현대시 100선을 프랑스 각 지역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했습니다. 한국 현대시 100선 말하자면은 한용운, 김소월, 이경종 이런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영도 시인까지 우리 100편을 한국 시인협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협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출판을 해가지고서 프랑스 전국에 이걸 2,300부를 좀 배포한 상태입니다. 한류팬 규모 52만여 명의 유럽 내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한불문화교류센터는 앞으로 대중문화를 넘어 두 나라 순수 문화예술 교류를 이끌고 관련 단체의 상호 협력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Franco-coréen a cet objectif d'étendre nos échanges, nos partages d'amitié au-delà de la simple poésie qui est déjà un art supérieur, mais de permettre aussi aux artistes de s'épanouir, les jeunes artistes coréens à Paris par exemple.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교류 영역에서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불문화교류협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전문가들의 교류가 확대되는 양국 간이 성숙한 문화교류가 할 수 있도록 이 한불문화교류센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불문화교류센터 출범을 계기로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동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학생들도 참가해서 열띤 대결을 펼쳤는데요. 우승자는 모국 방문 기회도 잡게 됐습니다.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를 구상했고 그 결과 관로가 탄생하였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자 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 참가자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The last question's answer is Park Eun-sik, but I wrote Park Eun-seok, so I hate that stick. 마지막까지 남은 최종 2명에게 주어진 문제. 1885년 2월 29일 제동에 설립된 이 병원은 뒤에 죄주문으로 이름을 붙여 운영되었다. 정답은 광해원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몇 차례 추가 문제를 풀어가다 끝내 우열을 가리지 못해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 받을 걸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5시간씩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상했습니다. 5시간씩 한 달 공부했어요.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가 주최한 통일 골든벨 대회에는 밴쿠버 동포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 한 달 전 출시 문제를 배포해 한반도 평화 통일과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My expectation was not really about getting a prize because I was like, there's no way I can defeat a Korean person, but I was excited to be with them and just participate. So I was not aiming to get the first prize or second prize, but just learning about the culture. 한복 입기와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동포 청소년들이 모국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남자 옷, 여자 옷 따로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해외 교민 자녀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모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학생은 오는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 연수와 한류 체험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3일부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면서 매달 요금을 내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는 우선 해외 21개 공관에서 시범 시행한 뒤 편의성 등을 보완해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 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마다 해외 입양동포 수천 명이 입양 전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가족과 상봉할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1970년대 스위스로 보내진 입양동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희박한 확률에도 뿌리 찾기를 포기할 수 없는 입양동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Hallo, mein Name ist Sonja Boisch. Ich bin adoptiert aus Korea. Ich kam 1974 in die Schweiz. Tiefeltern haben wir in einem kleinen Dorf auf dem Land gelebt. Also in einem Dorf mit 1200 Einwohnern. Und es war so, ich war eines der wenigen ausländisch aussehenden Kindern, die dort gelebt hat. Nicht immer einfach, weil oft wurde ich auch abgeschlagen von meinen Kameradinnen, einfach auch, weil ich anders aussah. Meine Eltern haben mir immer gesagt, dass ich adoptiert bin, aber sie haben sich nie mit Korea, mit dem Land. Aber was halt auch schwierig war, es gab damals noch kein Internet und alles. Ich habe dann die ganze Beziehung eigentlich zu Korea verloren. Die Bildung kam, war, als ich im Sommer 2004 in Vancouver in einem Sprachaufenthalt war, in Englisch. Und dort in der Klasse mich angefreundet habe mit Koreanerinnen, die also richtige Koreanerinnen sind und aus Seoul kamen. Und im Winter dann 2004, im Dezember, habe ich diese Freundinnen in Seoul besucht. Das war einfach schön. Ich habe das erste Mal in meinem Leben einfach alles Leute gesehen in Seoul, die aussehen wie ich, die Koreaner sind. Die auch schwarzes Haar haben, diese Augen haben, diese Nase, dieses Gesicht. Und ja, es war schön, einfach einmal nicht aufzufallen. 2004 bin ich mit meinen Freundinnen in Seoul, war ich in einem Quartier. Da kamen mir die Tränen und ich habe gefühlt, das habe ich schon mal gesehen in meinem Leben. Und das war wirklich ein sehr, sehr schönes Erlebnis.
2019 habe ich einen DNA-Swap. Ja, 2019 habe ich auch Goal kontaktiert, dass sie mich unterstützen bei der Suche nach meiner leiblichen Familie, und auch KSS, also Korea Social Services, kontaktiert per Mail, aber sie haben mir nicht geantwortet. 2023, aber bis jetzt hat es keinen Match von Spendenleben. Und ich habe auch Korea Social Services nochmals angeschrieben, alle meine Unterlagen geschickt von Korea. Und sie haben dann mir zurückgeschrieben, sie haben nichts über mich. Weil es einfach nicht die Wahrheit ist. Sie haben Unterlagen über uns, die adoptiert wurden. Und dass sie uns auch unterstützen und helfen. Das ist jetzt für mich die letzte Chance eigentlich. Also ich erhoffe mir, auch wenn ich weiß, es wird schwierig werden oder dass es niemand gibt, der sich meldet, aber dass ich ja durch dieses Video doch jemanden finde oder jemand, der das sieht, der sagen kann, ja, damit ich wirklich weiß, wer bin ich, wo bin ich geboren, wie heiße ich, bitte meldet euch. Ich mache niemandem einen Vorwurf, also meiner Mutter nicht, meinem Vater nicht. Ich denke, es gibt ganz bestimmte Gründe, warum ich verlassen aufgefunden wurde. Es ist einfach mein Herzenswunsch, dass ich ja, meine Mutter, mein Vater, irgendjemand aus meiner Familie 오는 26일에 개막하는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막식 준비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6일, 또 올림픽이 열리는 26일부터 8월 11일, 그리고 패럴림픽이 열리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경기장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제되는데요. 당일 열리는 경기 종류 등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통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 파리에 머물 예정이라면 프랑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교통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파리 중심부로 갈수록 통제가 심해지니까요.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소매치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에서 가방이나 스마트폰을 날치기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각종 서명이나 기부 요청을 하면서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시에는 가방을 몸에서 떼지 말고 반드시 앞이나 옆으로 메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주변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